이지연입니다. 네, 최종 비주얼 진로접수 연구소의 이지연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부모님들하고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책은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 심리학입니다. 네, 이 책도 뭐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러니까 마틴 셀리그만이 긍정 심리학이라는 용어를 30년 동안 우울증을 연구를 하셨대요. 그리고 199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이름을 긍정심리학이라는 용어를 만드셨는데, 이 긍정심리학이 왜 이슈가 됐었냐면, 긍정심리학 이전에 심리학은요, 좀 대부분 좀 부정적인 어떤 그쵸, 일들, 우울증, 우울한 일들, 좀 불안한 네. 일들, 좀 이렇게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긍정심리학을 마틴 셀리그만이 창시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에 날개에 있는데, 슬슬 도리 없는 망가진 삶의 인자에 그만 연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프로이트 이후에 가장 주목받는 심리학자로 좀 불리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네. 긍정 심리학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무조건 긍정적인 거, 무조건 밝은 거, 아주 낙관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긍정 심리학이 그런가요? 부장님? 네, 여기서 말하는 긍정이란 네. 막연한 긍정, 뭐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강점을 개발하자는 것, 네. 그리고 그 강점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실생활에 그렇게 조직이나 개인의 심리에도 한번 적용해 보자는 네. 그런 의미 맞죠? 아, 네, 맞습니다. 잘 읽으셨네요, 책을. 맞아요. 그래서 그 긍정 심리학의 핵심 연구 주제를 이제 세 개로 좀 압축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긍정 경험, 긍정 정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쁨, 그 다음에 평안, 감사, 자신감, 희망, 낙관성, 이제 이런 어떤 긍정 경험이나 정서를 얼마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하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정 특성이에요. 근데 이게 미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점, 미덕,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못하는 거를 뭐 끄집어 올리자 이게 아니라 잘하는 거를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느냐,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은 긍정 제도예요. 이거는 뭐냐면 가족이라던가 학교 또는 기업, 조직, 사회 내에서 얼마만큼 이제 서로 이렇게 서로 이제 긍정적인 이런 정서를 함께 나누느냐, 이제 이 세 개의 주제로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 좀 나누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있으셨어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고 한 개씩 정도만 얘기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방금 긍정 정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어떤 개인적인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 정서 지수가 높으냐 낮으냐, 이제 이거 가지고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람의 심리를 상담을 해준 경우가 있는데, 렌이라는 남자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긍정 정서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뭐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어서 증권사의 최고 경영자, 백만장자, 뭐 전미 브릿지 선수권대회에서 우승,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성공한 사업가의 어떤 모습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긍정 정서가 적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제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 렌이라는 사람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거죠. 네, 이제 미혼인데, 그러니까 번번이 연애에 실패를 하고, 이제 그게 이 사람의 그 자존감을 너무 낮추고 매사 자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큰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5년 동안이나 정신분석의에게 진료를 받기까지 했대요. 그러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또 사실 내린대요. 그런 또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지만 또 아무런 많은 방법을 동원을 해도 헛수고가 되고, 그렇게 원인을 못 찾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저자분이 유럽에 가서 살으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여자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긍정 정서가 높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직업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기차고 좀 어떻게 보면 오바도 좀 하고 이렇게. 사실 제가 미국에서 한 1년 반 정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어색해요. 너무 오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농담을, 예를 들어서 그냥 다 모르는 사람들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있다가 타잖아요. 아니 그럼 조용히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되는데, 거기에 괜히 막 말 걸고 뭐 내가 뭐 몇 층 누르려고 하는데 실수했네요, 막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저희 가족은 되게 부담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뭐
굳이 뭐 미국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저희 예. 근데 이 이제 작가가 그렇게 이 분한테 렌이라는 사람한테 유럽 가서 살아 그러니까 가서 좋은 사람 하나 잘 살았대요. 네네. 그러니까 긍정 정서 지수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이거를 어떤 측면에서 봤냐 하면 그 융의 심리학에서 보면 사람들의 기질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렌이라는 이분은 분명히 그 SJ 유형일 거예요. SJ 유형들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현실에 충실하면서 그걸 완수를 딱딱 잘하는 그래서 이렇게 냉철한 사업가형들이 SJ 유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좀 지극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차가운 면이 좀 있어요. 예. 거기에 SJ 유형에다 거기에 중간에 STJ까지 가면 T가 논리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논리적으로 사고하거든요. 그럼 더 냉정해 보이고 좀 차갑죠. 그렇지만 또 그런 분들은 절대 감정적인 실수 같은 거 이런 거 없이 뭐 각각의 그 특징으로 살아갈 수 있죠. 굉장히 차분하게.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가족들이 모든 가족들 뭐 친정 식구 저희 가족들이 다 SJ 유형들이에요. 저는 반대 유형이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심리학에 대해서 더 관심을 원초적으로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모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고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면서 어느 순간 문득 깨달음이었어요. 그전에는 나는 이러저러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현실 감각을 이 SJ 유형들로부터 철저하게 훈련받았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를 보면 이 신 작가님도 그랬지만 저랑 일을 하면서도 좀 저의 그 반대 유형 SJ 기질이 많이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작가님이 그 NF유형이죠. NF유형이라고 절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처음 딱 뵀을 때 SJ 유형인 거다. 왜냐면 저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좀 비슷한 성향이실 것 같아 했는데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까 또 이제 그런 면도 있고 좀 아닌 면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지금. 왜냐하면 융도 만화하기가 반대 기질을 다 같이 개발하는 게 그럴 수 있으면 좋다고 했으니 비록 뭐 상처가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쪽이 개발이 된 건 이제 감사하죠. 그것도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승화한다는 게 좀 높은 단계 그런가요? 어떤 그 성찰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떤 깨달음이어서 감사하죠. 맞아요.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떤 긍정 정서가 긍정 심리학이라는 게 그 어떤 환경적인 부분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 어떤 개인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너가 문제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강점을 개발하면서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함께 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면 훨씬 더 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좀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이제 부모님들께 우리가 소개를 하는 이야기니까 이제 부모님들과 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82페이지에 이제 마틴 셀리그만의 이제 어린 딸이 니키래요. 니키가 내 사명을 일깨워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때 당시에 딸이 이제 5살이었나 봐요. 그래서 니키하고 정원에서 이제 잡초를 뽑으면서 이 마틴 셀리그만이 이제 학교에 어떤 뭐 그런 연구 이런 걸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백하건대 나는 아이들에 관한 책과 논문을 여러 편 썼지만 정작 아이들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시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좀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좀 강의하시는 분들이 조금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부모교육 강사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에서까지도 완벽한 어떤 그런 부모교육 강사의 부분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적인 부분과 집에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마틴 셀리그만도 이제 그랬던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논문을 많이 썼지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뭐 잡초를 뽑아서 던지기도 하고 이제 뭐 춤을 추기도 했겠죠. 그런데 너무 어수선하니까 고함을 질렀대요.
그랬더니 니키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빠님, 제가 5살이 되기 전까지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얼마나 울고였는지 좀 아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틴 셀리그만이 깨달은 거죠. 아, 그랬구나. 내가 지금 그동안 이 아이의 어떤 좀 단점들, 좀 찡찡거리는 모습들 이런 거를만 봤고 아이들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좀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렇게 좀 긍정 심리학의 학문에 사명감을 갖고 네.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정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고작 5세밖에 안 된 딸이 나도 미처 몰랐던 내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다니, 이렇게 해서 느낌표가 막 이렇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좀 지켜봐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 다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운다는 게 그 아이의 어떤 단점을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강점을 더 개발을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우리가 좀 이끌어줘야 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우린 좀 나를 사랑하는 부모교육이니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도 어떤 부족한 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 강점에 집중해서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뭐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 뒷부분에 보면 좀 체크해보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나의 어떤 긍정 정서 지능이라던가 좀 나의 강점이라던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공유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뒷부분에 348페이지에 보면은 아이의 긍정 정서를 개발하는 8가지 방법이 나와요. 여기서 뭐 아이하고 함께 자는 거, 그 다음에 뭐 동작 따라하는 놀이를 해보는 거, 그 다음에 뭐 is와 no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요거였어요. 그 잠자리 활동에서 가장 즐거웠던 일 한번 생각해보는 걸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한번 말씀드리긴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우리만의 좀 의식을 갖자. 그래서 의식을 갖는 부분인데 조금 더 구체화해서 그렇다면 그 의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좀 구체적으로 나와서 아이들하고 한번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오늘 좀 가장 즐거웠던 일이 뭐가 있었니? 그러면서 우리가 좀 과거의 긍정 정서, 그 다음에 현재의 긍정 정서, 그 다음에 미래의 긍정 정서에 대한 조금 훈련적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좋았던 일, 좀 싫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내일은 너가 좀 어떤 일을 하면 기쁠까? 이렇게 좀 미래에 대한 긍정 정서도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수장님? 갑자기? 우리가 잠자기 전은 아니지만 오늘 가장 즐거웠던 일 하나만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 즐거웠던 일이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촬영이 일정 전에 그 상담 일정이 있어서 그렇게 어머님이랑 상담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서로 마음이 많이 통하면서 그리고 자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녀분을 아직 안 봤거든요. 아이를 안 보고 엄마만 이제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어떤 그 마음이 막 느껴지면서 서로 공감이 많이 돼서 너무 즐거운 상담이었어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좀 머리를 했는데 너무 머리가 좀 뭉쳐지게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미용실에서 그 아로마 마사지를 해주세요. 제가 그 미용실 가기 전에 막 요즘 너무 찌뿌둥해서 마사지 좀 받고 싶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너무 그 지압을 아주 그냥 잘해주셨죠. 저한테 딱 맞게 그 아로마 마사지 해주셔서 제가 너무 그 순간 근처였던 즐거웠던 일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렇게 우리가 참 별거 아니지만 한번 의식화해서 이렇게 좀 작업해보는 거,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자기 전에 이런 일들을 해보시다 보면 우리가 좀 기분 나쁜 일, 우울한 일 이런 것들로 우울하게 이렇게 긴장을 자는 게 아니라 좀 기쁜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즐겁게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면서 그렇죠. 내용이 거의 한 4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너무 방대해서 저희가 다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저희가 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저 다음번엔 저희가 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